자, 들어갈게. 자, 시험은 모의고사 많이 쳐봐야 된다고 말했는데 취소했다. 다음 달도 마찬가지. 안 치면 취소하는 거니까. 내가 뭐 내 쉬는 날까지 반납하면서 경험을 쌓아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 안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 뭐 싫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자꾸 뭐 잔소리해봤자 꼰대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취소된 거야. 됐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2월 달은 또 2월 말에 또 시험 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자, 뭐 하기 전에 미리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내 문자로 보낸 것처럼 이걸 법의 인과관계까지 들어가니까 이 제3의 요인이 나와. 그러니까 제3의 요인 하면은 이거는 상관관계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인과관계 그쪽에서 말한다면은 상관관계냐 인과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상관관계를 영상으로 찍은 게 없어가지고 상관관계에 대한 세지문 백그라운드 일본에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 그 법으로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하되 대신 그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물론 삼권 분립이라는 거 기억나지? 알고 있지? 삼권 분립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몽테스큐예. 근데 그 사람도 볼테르처럼 이렇게 몽주의 그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1700년대 뭐 그때지. 프랑스 혁명 전후 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삼권 분립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를 깨고 이제 천부 인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이긴 그때 법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삼권 분립 플러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거든. 이 엄벌주의 얘를 엄벌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한 그런 주의인가 아니면 교정주의 이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한 것인가 그걸 조금 많이 따져봐야 돼. 그래서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는 다 알기 때문에 뭐 입법, 행정, 사법부의 그냥 분리. 하지만 법을 왜 만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얘를 교화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벌을 주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교화 위주 정식으로 조금 나가는데 너무 강력한 처벌이 어떤 그 부작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다음 주가 우리가 수업 있냐? 다음 주가 설이냐? 그러면은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 영상을 만드는데 상관관계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만드는데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은 비문학으로 상당히 잘 나와.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따로 그 영상도 만들지만은 그 프린터로 만들어야 되거든.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는 다운받아서 숙제하도록 해. 너무 길게 안 들어갈게. 그 웬만하면은 백그라운드 1권은 영상으로 이미 나간 뒤에 수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알고 이제 이것만 더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 줄 테니까 거기 따라가면 돼 그냥. 자, 법의 요건에 대해서 쭉 나가는데 이거는 수능에서 필요한 정도만 한다. 그리고 국어 정도로 풀 수 있는 정도만 하지 만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한다면은 그거는 솔직히 딱 깨놓고 그건 법대로 가야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찍어준 어머니께서도 법대 출신이시거든. 근데 그 어머니도 다 까먹으셨대. 그리고 우리 학원 쌤 중에서도 이제 법대 출신이 있거든. 근데 그 선생님도 막 헷갈린대. 근데 모든 어머니들이 이제 그 찍으신 어머니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를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하나를 딱 가지고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야. 그럼 판사가 왜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아는 것뿐이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법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야. 우리는 시험 칠 정도만. 대신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법대로 가야 돼. 법대.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쭉 할 테니까 형법, 민법은 또 나중에 또 할 테니까 법의 성립 요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그럼 책임성과 유책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따 비문학 풀다 보면은 나와. 그래서 총 세 가지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3번이겠지. 그 1번과 2번은 대충 해당될 수 있어. 판명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3번에 해당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해석이 다양한 것이야. 그러니까 변호사와 검사들이 싸우는 것도 다 서식이 3번 때문이지. 이거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저 모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걸 이제 또 증명해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위법성이라는 게 액투스 루스라고 해가지고 뭐 악투스 루스라 하기도 하고 또는 악투스 레우스라 하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게 유책성, 이게 바로 멘즈리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얘가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먼저 한번 써놓을게요. 왼쪽에 시작 공간에다가 국어노트 1권이 있는 사람들은 1권에 쓰면 되거든. 1권에도 없을 수도 있다. 어쨌든 새로 만들어서 싹 할 테니까 일단은 먼저 요거부터 먼저 써놓도록 할게. 자, 1번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위법한 거에 대해 얘가 해당하는 것인가? 일단은 예를 들면은 마약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없는 사람한테 그걸 덮어씌울 수 없는 거거든. 그거는 프레임 씌우기, 그건 뭐 옛날에는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위법성. 과연 이게 법에 그 위배되는 그런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게 구성 요건이 되는가? 구성 요건은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근데 마약이 막 있는데 마약이 막 옷에 조금 묻어 있어.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핥아도 먹어도 그게 마약은 나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핥아 먹는다고 될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통제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가 책임성 유책성. 다른 말로 이제 마약 소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마약범들이 이제 입국할 때 다른 사람 주머니에다가 마약을 싹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걸리면 그 사람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말 통과했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 내려가지고 또 그 사람 입혀 가지고 마약을 살짝 꺼내, 소매치기처럼.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만일 그 상황에서 내가 걸려버렸어, 나는 도저히 내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몰랐었거든. 그런 경우에 이게 걸려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유책성에 대한 그러한 것들로 뭐 판별을 해야 되겠지. 넘어간다. 자, 요거는 그냥 쭉 보면 돼. 마약 종류를 소지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마약의 종류를 소지하고 있어. 그럼 일단은 뭐냐면은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야. 왜냐면 마약이라는 성분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마약의 종류가 아닌 것 같아 하면 무죄 되는 거고, 만약 이게 마약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넘어가는 것이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통제량 이상의 마약 소지하고 있는 중인가? 위법성이지. 그러니까 그 양이 일정 량 되는 것인가?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빠질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는 것을 또 보는 것이요. 그 양이 안 된다면 그때는 또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이지. 근데 만약 이게 양이 그 이상을 초과해 버렸어. 그러면 세 번째 또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항상 통제량 이상의 마약 소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걸 말하는 거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지. 결코 교육적으로 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걸렸잖아, 맞지? 뭐 어떤 범죄를 하다 걸렸으면은 내가 보기에 일단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게 가장 좋아. 이건 내가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알았어도 몰랐다고 하면은 일단은 법을망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 같아. 일단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몰랐다 그럼 무죄가 되는 거고, 무죄가 되는 건 모르겠고 일단 이건 좀 더 봐야 돼. 유책성 결국은 여기서 만일 내가 진짜 알고 있었다 하면 그때 최종 판결 유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뭐 다 걸고 성립이 되어야지만 유죄가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유죄가 되지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뚫어야 돼. 근데 대부분 법에서 걸리는 것은 어디서 걸린다고? 3단계라고. 3단계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자꾸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3단계에서 최대한 이 사람은 마셨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껴나가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유책성, 책임성인데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등등등.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넘어간다. 자, 무엇이 범죄인가를 이미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자, 사건이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뭐 앞에 했던 것과는 상관없어. 내가 했냐 안 했냐. 기수라는 게 있는데 완전하게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이게 종료가 된 경우 기수라고 해. 내가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살인해버렸어. 그럼 기수로 끝난 것이야. 그럼 미수라는 게 있지. 부분적으로 하면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이게 미종료가 된 것이야. 그럴 때는 미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살인 미수라는 게 나온 게 바로 그건데, attempted murder 해서 이게 살인 미수라는 거 알아둘 것이야. 요 두 개 다 한번 써주도록 해. 시작. 구어노트 있는 사람도 구어노트 쓰면 되는데 구어노트 있었냐? 1권에? 1권 있었으면 1권 갖고 있는 애들은 1권에 쓰면 되는 거고, 1권 없는 사람들은 뭐 잠깐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언제 출판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뭐 답답하면 1권을 사면 되는 거고. 기수와 미수를 알도록 해. 딱 법은 딱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가지고 나는 판별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이제 법
법원에서 이제 내가 사법고시 통과할 수 있어? 웃기지 마. 법전 법전을 외우는데 애들이 나중에는 눈이 아파서 못 읽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보통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때가 있거든. 내신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끝내야 되잖아. 시험 범위를. 근데 그 사법고시를 칠 때는 공부를 이제 책 한 처음부터 책 끝까지를 읽어야 되잖아. 맞지? 완독하는데 3개월이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닌 거라고. 그게 책을 한번 통독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리거든. 그만큼 법전이 어마어마한 것이야. 그리고 대부분 다 한문이고. 그러니까 법대는 진짜 어렵다는 거. 자, 첫 번째 아까 말했지? 구성요건 해당성이야. 그리고 해당한 경우라면은 그다음부터 뭘 가야지? 유법성을 봐야 되는 거야. 마약이 있어. 그러면은 유속 요건에 해당되잖아. 할지라도 우린 두 번째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법으로 금지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 말 되는 것이야. 아까처럼 뭐 부스레기 있는 거, 마약 알갱이 한 개 있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어느 정도 뭐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거. 이제 그게 아까 말했던 위법성이라는 거지. 법이 정한 몇 그램 이상의 그 마약을 소지할 경우에는 안 된다. 나름만 다르겠지. 대마초가 이제 일본에서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거든. 불법이었다가 대마초는 합법화되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있단 말이야. 자꾸 법은 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허용 안 되게 상관없겠지. 근데 그 이외에 있는 그런 약들, 뭐 그런 약들은 지금도 계속 이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면 위법성에 해당된다는 거. 세 번째, 1번 구성요건 해당성이 해당되며 2번 이제 위법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법한 행위를 할지라도 마지막 3번 이게 중요하지. 행위자에 대해 비난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비난 가능한 것은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거든. 너 알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이 말이 되겠지. 뭔지 알겠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난 가능한 성질을 다른 말로 책임성 유책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시험이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나온다면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칸트에 따르면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아니면 벤담의 공리주의는 결과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과연 알고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촉법 선언으로서 대부분 걸러 넘어지는 거야. 3번에서 해당되지 않거든. 왜냐면은 촉법 선언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지. 너무 미성년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야. 그래서 촉법 선언의 기준을 낮추자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게 촉법 선언의 문제가 좀 있단 말이야. 친구들을 개패듯이 해놓고 막 그냥 성폭행 시켜놓고 그러면 촉법 선언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지. 점점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건 것도 말이 되게 많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야. 내 친구를 때리면은 걔가 이렇게 아플 수 있겠다는 거 그거를 알냐 모르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요건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은 TV에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TV에서 유책성이 있다 뭐 이런 말 할 때 알아두어야 돼. 다시 말할게 세 가지. 범죄 요건 해당성, 그다음에 위법성, 세 번째가 뭐라고? 유책성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때문이야? 3번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될 것이야. 이해했냐 무슨 말인지? 모든 판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체성 때문이야. 자, 이제 요거는 뭐 14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14세 이하는 촉법 선언이 되는 거고, 너희들 14세 넘었으면은 너희들은 아마 좀 걸릴 수도 있어. 그다음에 위법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등등등등등. 이게 미달 시에는 절대로 유체성을 물을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3번이 중요한 것이야. 14세 이상이면 이해되겠지? 14세 밑으로는 안 되겠지. 근데 14세 이상이라도 20세와 14세 사이에 또 뭔가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뭐 걸고 넘어지고 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계속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항상 말했잖아 지난주에. 오늘 공부 쫙 하다 보면은 남는 건 죽은 놈만 불쌍한 거야. 죽은 놈만 불쌍하지 산 놈, 살인한 놈들은 어쨌든지 빠져나가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 결국은 죽은 사람은 불쌍해. 그러니까 이번에 말 안 했나? 최대한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있단 말이지. 자, 들어갈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뭐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 유책성, 이 세 가지를 다 본 뒤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네 가지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네 가지 모든 게 몇 번 때문에 걸려있냐? 아까 말했던 거? 무슨 성? 유책성 때문인 것이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다시. 이러면 오늘 못 들어간다. 범죄에 대한 건 한 번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금 뭐랄까 조금 알고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전혀 못 들어가. 하나 둘 셋.
뭔지 알겠냐? 이 세 가지가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 이거는 모든 법을 공부할 때 제1장에 있는 거. 범죄란 것은 이 세 가지의 범위에 걸려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범위에 걸려들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판결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책임성과 유책성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뭐 있냐면은 방금 내가 보여준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였겠지. 이제 쭉 봐야 돼. 이제부터 헷갈린다. 최대한 내가 쉽게 설명해 주는데 그래도 법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첫 번째 고의. 고의는 인텐션인데 이게 의도를 하지 말고 고의라고 해줘야 돼. 물론 이제 의도가 있냐 묻는 건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보통 이제 고의적으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고의가 되는 것이야. 고의랑 붙은 거랑 고의가 안 붙은 거는 딱 두 가지야. 고의나 과실이냐 이 두 가지거든. 그럼 고의면 완전히 고의인 거고, 과실이면 내가 실수로 내가 부주의한 거야. 나도 모르는데 실수를 한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걸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면은 유죄고 이거는 뭐 무죄든지 조금 뭐 어쨌든 벌금형이든지 하겠지. 근데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지. 만일 미필적 고의로 판명나게 되면은 이거는 고의 쪽이기 때문에 형벌이 엄청 높아. 근데 인식 있는 과실로 빠지면은 요 밑으로 과실 쪽으로 밑에 뒤에 붙기 때문에 이게 뒤에가 고의가 붙냐 과실이 붙냐에 따라서 형벌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지. 너희들 둘 중에서 만일 걸렸어. 그럼 뭐로 해야 돼? 최대한 과실로는 판명이 안 된다 도저히.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고의로 판명도 안 된다. 이 좀 이상하다. 그럼 이 두 가지 걸렸다면 너희들은 3번 인식 있는 과실로 빠져야 돼. 만일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버리면은 형벌이 엄청나거든. 차이가 엄청나. 왜? 고의냐 과실이냐 그 사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센 거는 고의고 가장 약한 건 과실이야. 오늘 참 좋은 거 가르치다 오늘 지금. 2번 비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이 두 가지지. 본다면은 이것이지. 얘기는 했다. 무조건 발생해야 하므로 고의적으로 직접 발생했다. 살인한 것이야. 그냥 방어한 것이야.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 짓을 범해야 되겠다. 그런 고의를 가지고 덤비는 게 고의가 되는 거고, 미필적 고의는 무엇인가? 예견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일 사람을 죽이면 죽을 수 있는 건 얘기는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발생해버린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얘가 누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혹시 이따 다시 설명해줘.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뭐. 그래놓고 일종의 이것이지. 그 초등학교 옆에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옆에는 30km거든. 시속 30km인데 30km를 넘어서 내가 50km 밟았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출근해야 돼. 출근 늦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30km인데 만약 애가 지나가면 치면은 죽을 수 있어. 근데 30km 이상 되면 죽거든 사람이. 30km 미만이면 약간 다칠 수 있는 거고. 근데 혹시 바빠 죽겠는데 어쩔 수 없다. 그냥 막 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설마 치겠어? 하지만 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하고 샥 가버려. 그러면 얘는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따라서 내가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고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발생하겠냐 했는데 지금 발생해버렸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설마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 이따가 좀 내가 구별해 줄 것이야. 뭔지 알겠냐? 그래서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발생한 경우랑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생한 거랑 차이가 있는 것이야. 50km 밟았어.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거랑 50km 밟았어. 근데 설마 애가 죽을지 뭐 태어날지 그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것이지. 뭔지 알겠냐? 얘기 못한 거야. 이거는 진짜 과실인 거야.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과실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예견이라는 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요건 요소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그 말 되는 거야. 왜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통과했고 세 번째가 유책성 부분인데 과연 예상하고 얘가 이걸 알고 있었는가?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요건 세 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까지 1번, 2번, 3번은 얘는 어쨌든 형사 고발은 될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그게 문제겠지. 문제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어도 여기 이상 되어 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뭐 법에 조금 그거 형벌은 받을 수 있다는 그 말 되는 것이야. 뭔지 알겠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 없다니까. 내가 니네한테 원하는 게 딴 거 없다고. 내가 법학자가 되라는 것도 아닌 거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국어 문제는 풀 수 있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지. 영어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냐? 영어는 네글리전스라는 단어와 인텐션이 엄청 잘 나와. 이거는 무지라 하면 안 되고 이건 의도로 하면 안 되고 이건 고의고 이건 과실이라고 독해가 풀리거든.
맨날 무지 개뿔 무지는 무슨 무지하면 또 무지에 대한 자각 소크라테스만 떠올라. 얘는 얘기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유착성 부분에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야. 그게 범죄 요건 세 가지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겠지.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끝까지 충돌하게 돼. 미필적 고의냐 인식 있는 과실이냐, 미필적 고의냐 인식 있는 과실이냐. 뭔지 알겠냐? 이 두 가지는 사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냐 없냐? 없어. 완전히 그게 전부 다가 그 피의자의 그 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검찰에서는 위쪽으로 가려고 하고 2번으로 가려고 하고 변호사는 또 3번으로 가려고 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거기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뭔지 알겠냐? 근데 또 사실 알고 보면은 뭐가 입증이 너무 어려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전체 다가 판단이 어려워.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인데? 말 때문이기 때문에. 아, 나는 알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결국은 전부 다 난 전혀 몰랐어요. 난 30kg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또 평량이 또 감소가 되거든.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충돌이 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게 법에서 가장 어려운 건데 입증이 어려운 것 중에서 뭐가 어렵기 때문에 유책성 부분. 네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난 술 마시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부 다 심신미약으로 다 빠져나가잖아.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이다. 또 사람 뭐 여자친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죽여놓고 데이트 폭력으로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때 술을 마셔서 그래.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신과 이력이 있어. 다 빠져나가잖아. 자, 들어간다 이제부터. 고의와 미필적 고의. 뭐 쓸 사람만 쓰고 안 사람 안 써도 돼. 아니면 영상 보고 쓰든가. 고의가 제일 센 거고 미필적 고의인데 공통점 뭐냐면은 둘 다 뭐 한다고? 둘 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야.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고의니까 고의라는 단 붙었으니까. 뭔지 알겠냐? 이따가 쫙 정리할 테니까 한 개씩 따라오기만 하면 돼. 차이점 뭐냐면 미필적 고의와 그냥 고의의 차이점. 이 고의는 옆집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옆집을 방어한 게 이게 진짜 이게 고의라는 것이야. 죽이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사건 발생에 대한 필연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귀납법 할 때 맞지? 귀납법은 가연성만 있을 뿐 필연성은 없다 할 때 필연적으로 얘가 무조건 이 일이 발생해야 된다. 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고의가 되는 거고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은 우리 집을 방어했는데 옆집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보험금을 타야 되겠어. 보험금을 우리 집을 방어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 집 옆에 바로 옆집이 너무 붙어 있는 것이야. 그럼 우리 집이 불탔을 때 옆집이 불타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나는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나도 당장 뭐 장기를 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뭐 보험금 타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옆집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 옆집 사람을 죽일 의도는 아니고 우리 집을 불태우는데 옆집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개연성 인식이란 말이지. 옆집이 충분히 불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를 방어시켜 버렸어. 옆집 사람이 다 타 죽었어. 그러면은 얘는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거든. 사실 그 사람을 죽일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필연적인 아닌 것이야. 미필적 다른 말 개연적이야. 근데 어쨌든 고인이 있었어. 왜? 옆집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조금씩 밝혀진다. 그리고 이따가 보면은 내가 예를 막 들어줄 거거든. 그때 또 밝혀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그 하나씩 알아가면 돼. 지금도 하나씩. 이거는 안 죽으면 다행이고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안 죽으면 좋겠지만 죽으면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도 보험금 타야 되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지.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는 두 개는 고의이기 때문에 얘는 형벌이 엄청 무거운 거야. 근데 두 번째 과실이야. 과실은 두 가지야.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아까 했었지? 인식 있는 과실. 결국은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가 가장 헷갈리는 거야. 과실은 진짜 실수야. 실수 옆집을 죽여 방어했어. 그러니까 지나가다 뭐 이렇게 쭉쭉 뭐 해서 친구끼리 담배를 딱 펴었는데 담배불 딱 떨어뜨렸는데 그 집에 확 불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었어.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일 의도도 아니었던 거고 설마 담배 불려고 한다 해가지고 이게 방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과실도 결국은 범죄는 범죄인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야. 벌금형이든 뭐든. 결과를 부주의로 가장 중요한 게 부주의야. 부주의.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 여기서 이제 인식이 못한 경우는 딱 한 가지 과실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인식 있는 과실이거든. 인식 있는 과실이거든. 얘는 뭐냐면은 우리 집을 방어했는데 옆집 사람이 죽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방어했던 거야.
옆집이 붙어 있거든. 근데 옆집 사람이 죽을 리 없다고 방어한 거야. 우리 집을 방어해서 내가 보험금 타야 되는데 옆집 붙어 있어. 근데 설마 이 사람이 죽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뭔지 알겠냐? 모르겠지. 일단 예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가 굉장히 이게 근접하고 있지만 또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호사들이 막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증거를 막 대고 옆집에 뭐 거리가 몇 킬로미터, 몇 미터기 때문에 뭐 그렇고 또 몇 시에 방화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 이따 보여줄게. 인식은 했으나 내가 우리 집 방화를 하면은 옆집도 불탈 걸 알고 있었으나 설마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했다는 그 말이지. 이게 뭐 이런 거 없니? 설마 죽겠어?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죽을 리 없어. 법의 엄중함은 뭐냐면은 고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미필적 고의인 거고 고의니까 그 다음에 인식 있는 과실이고 그 다음에 과실인 거고 이렇게 해서 법의 엄중함인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연락의 구분이 애매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쨌든 뭐가 해야 돼? 나는 몰랐어요 해서 과실로 가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거는 너가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고 막. 이게 애매해. 요 두 가지는 노란색 두 가지는 뭔데 이거는 고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과실로 가기 때문에 형량 차이가 무시하게 차이 나는 것이야. 뭔지 알겠냐?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게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이 두 가지 공통점 뭘까? 공통점은 당연히 인식은 했어. 이거지. 미필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함께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과실 쪽으로 가.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는 고의 쪽으로 가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 쪽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형량이 달라진다는 그 말 되는 것이야.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볼게. 공통점은 사고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 얘기는 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는 한 것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고의와 그다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예상은 한 거야. 근데 차이점 인식 있는 과실은 뭔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야. 분명히 내가 이 속도로 가면 애를 칠 거 알고 있었거든. 사람을 죽일 속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마 애가 나오겠냐 이렇게 한 거고 얘는 나와도 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미필적 고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인식 있는 과실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겠지. 내가 변호사라도 우리 애를 인식 있는 과실 쪽으로 넘어가게 하겠지 미필적 고의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야. 과실, 고의. 자, 봐 이제부터 좁은 골목길에 급히 차를 몰고 가는 운전사가 길에서 놀고 있는 거나 아이들이 혹시 차에 치일지라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얘기는 했어. 뭔지 알겠냐? 그런데 자기의 운전 기술을 믿고 결코 치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생각했다가 달린 아이를 치여서 사망했어. 이게 뭔데? 결코 치이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애를 죽일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운전 실력이 좋은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는 바로 팍 밟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애를 죽일 속도는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이게 바로 인식 있는 과실인 것이야. 밑에 볼게. 아이들이 혹시 차에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했는데 얘기했잖아. 자기의 갈 길이 급하기 때문에 아이가 달려서 치면은 치는 거고 신나심 바빠 죽겠는데 뭐 치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똑같이 아이를 차에 치였고 이 속도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설마 내가 치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 치여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하고 간 거랑 뭔지 알겠냐? 다르고 다르지.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는 쭉 보면 될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한번 해볼게. 자, 인식 있는 과실을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을 번복할 어떠한 증거라도 있는가? 만일 미필적 고의인데 인식 있는 과실로서 넘어갔어 얘가. 넘어가려고 해. 그럼 이거를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가? 없어. 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해. 완전히 뭔가 뭐 블랙박스 같은 거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건 입증 불가능해. 이건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나와. 한 끗 차이로 이걸 알고 모르고 막 이런 거 너무 커. 따라서 절대로 없음이야. 이게 범죄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이겠지?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중에서 미필적 고의로 판결난 사례를 한 개 알려줄게. 장한이 아니고 건장한이 장한이 아니지 이 사람은. 이 새끼는 건장한 체계 군인이 있는데 키가 150m, 몸이 42kg 외소한 그런 피해자 여자친구라고 쳐. 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뭐 그냥 뭐 오빠 미워했다가 얘가 화가 나가지고 급소를
급소인 목을 입수 동안 세게 졸라 피해자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줬어. 이 데이트 폭력인 것이야. 그때 상황 증거, 가해자의 직업과 책임 요건. 자기는 그랬어. 아, 설마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웃기지 마. 얘는 건장한 체계 군인, 얘 특전사거든. UDT거든. 우리나라 최고의 군인이거든. 살인 병기거든. 그런 상황에서 얘가 뭐 아니지. 그때는 이제 검사가 너의 직업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알잖아. 권투 선수가 사람을 치는 거랑 내가 사람을 치는 거랑 완전 달라. 권투 선수는 이 손이 무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야.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무엇보다 정확한 급소를 눌렀다는 거. 급소를 어떻게 알아? 나도 급소를 몰라. 이 급소 여기냐? 여기가 급소냐? 어디가 급소냐? 나는 몰라. 근데 걔는 급소를 탁 눌렀어. 이거는 안 된다. 얘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에 더 타당성을 두어서 이런 경우라면은 다행히 여기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근데 살인했냐 안 했냐? 살인 안 됐지? 그래 살인 미수가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정도로 하고 되는 거예요. 왜 직업을 보니까 그렇다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나는 뭐 인식 있는 과실로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군인이기 때문에 직업 요건상 급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건장한 체격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에 따라 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 되는 것이야.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한다. 자 옆집을 방어하려고 했어. 옆집 사람이 죽었어. 그거랑 두 번째 새벽 3시에 우리 집을 방어하려고 했어. 왜?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근데 새벽 3시인데 옆집 사람들이 불타가지고 집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세 번째 오후 5시에 우리 집을 방어했어. 왜?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근데 옆집이 붙었는데 옆집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수로 옆집을 방어했어. 방어도 아니지. 실수로 옆집에 담뱃불을 떨어뜨린 거지. 옆집 사람이 죽었어.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옆집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옆집 사람의 타겟이었어. 이거 뭔데? 시작. 고의가 되는 거지. 중간은 필요 없고 새벽 3시에 우리 집을 방어했어. 이 새벽 3시랑 오후 5시랑 달라. 새벽 3시라면 뭐가 되겠냐? 새벽 3시면은 우리 집 방어했으면 옆집이 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새벽 3시면 그 사람들이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야. 그때 깨어가지고 냄새 맡고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야. 그냥 우리 집을 방어하는 건데 옆집 새벽 3시 옆집 사람 죽으면은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뭔데? 시작.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라고. 왜? 옆집을 바로 방어하는 건 아니었고 우리 집을 방어해서 옆집이 탔는데 새벽 3시고 옆집 사람들은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오후 5시는 엄마도 장에 가 계시고 이마트 가 계시고 애는 아직 안 왔고 도서실 가 있고 아빠는 퇴근 전이고 집에 남아 있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때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어했는데 마침 그때가 뭐 하여튼 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뭐 고스톱 치고 있었고 막 하여튼 그랬어. 그게 타 죽었어. 뭔지 알겠냐? 이거는 뭔데?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왜냐면은 새벽 5시에는 오후 5시에는 그 누구도 뭐 죽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했는 게 과실되겠지.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다. 자기와 부작위 볼게. 고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함을 한 것 자기. 이건 많이 했었다. 자기와 부작위. 자기에 있다고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기와 부작위에 대해서 흉기를 들고 사람을 살인했어. 이거는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되겠네. 이게 뭔 상관이야? 약간 다른 문제가 생겨.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작위 살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 이 사람은 행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게 이게 이제 부작위 되는 거고 이게 부작위에 대한 살인 같은 게 이렇게 되거든. 행해야 되는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된 경우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고. 볼게. 최종 판결 내려볼게. 아이를 수개월째 욕실에 가둔 채로 락스를 뿌리며 학대하고 5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이고 제대로 먹이지 않고 찬물을 퍼붓고 방치했다가 사망했어. 실제로 있었지? 실제로 저작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 계부가 자기 딸 아니라고. 아주 이 새끼 악질적한 새끼. 하루 한 끼를 먹였다. 5일 동안 하루 한 끼씩. 얘들은 매일 먹어도 배고픈 아이들이고 찬물을 방치하여 사망. 문제는 뭐냐면 얘가 칼 두고 얘가 죽인 게 아닌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칼을 두고 얘 죽인 건 아니거든. 근데 방치를 한 것이야. 첫 번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고 얘기는 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음. 이게 뭔데? 미필적 고의인 거야. 상관없어. 야, 이게 사실 이게 애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이게 뭐 딴 거 있겠냐?
근데 뭐 칼로 찔러 죽인 건 아니야.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에게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지 않은 것이고 당연하게 애를 씻겨주고 애를 옷 입혀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어. 이게 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이야. 이게 뭔데? 부작이 되는 거라고. 결국은 사망했어. 살인이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작위 살인이라고 하는 거지. 뭔지 알겠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으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작위 살인 이 말을 TV에서 어마무시하게 들을 것이야. 그때 이걸 잘 듣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니까. 뭔지 알겠지? A는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새벽 3시 옆집에 붙어있는 자기의 집을 방어했는데 문제는 새벽 3시야. 끝났어. 어쩔 수 없다. 시작.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뭔지 알겠냐? 새벽 3시. 저녁 5시. 야 설마 옆집 그 사이 옆집에 누가 사람이 있겠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때마침 우연찮게 사람이 있어 버렸어. 아 진짜 있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불탈 거 알았는데 있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시작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살인. 이 과실치사라고 해. 넘어간다.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보고 하면 돼.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마지막 슬라이드지. 친구랑 티격태격했어. 밀었는데 뒤로 친구가 넘어졌어. 뇌진탕으로 기절했어. 근데 문제는 뇌진탕 때문에 뭐 기절한 정도. 얘는 진짜 죽이지 않았어. 근데 탕 했는데 넘어갔어. 근데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중이야. 숨 쉬고 있네. 아, 나 군문속 좀 해야 되겠다. 뭐 수업하고 뭐 리스닝 수업하고 군문속 좀 하더니 해가 단어 좀 외우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얘가 뒤졌어. 1시간 뒤에 깨어났.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얘가 깨어난 것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 하는데? 얘가 죽진 않았어. 아, 그럼 안 죽었으니까 장땡이네. 아니, 얘가 소송 걸면은 얘는 바로 잡혀. 그 이유는 미르 사망 일으키게 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고의는 없지만 이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지. 야 누구라도 친구가 그 넘어져가지고 기절해갔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애가 없으면은 119 전화해야 되는 것이야. 그때 구문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것이지. 얘기는 했어. 밀접 고의에 의한. 근데 문제는 얘는 하지 않았어. 부작이야. 그런데 결국 얘는 죽었나 안 죽었냐? 죽진 않았어. 미수. 그렇지.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작위 살인 미수까지 들어간다면은 어렵지.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조합돼 네 가지만 잘 알면 되는 것이야.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유책성 때문에 생기는 그 말이 되겠지.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 정도만 알아도 빗물학은 풀 수 있어. 이따가 보면 알아. 근데 전혀 모르면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그 다음에 뭐 이게 고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 때문인데 구속요건 해당성이냐 위법성이냐 유책성이냐 시작 유책성 때문인 거야. 알았냐 몰랐냐 그것 때문인 것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칸트의 정언명령의 의도를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생긴 결과는 공리주의를 본 것이고 그래서 법에는 공리주의도 있지만은 정언명령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세월호 선장이 뭐가 됐지? 세월호 선장이 뭐가 됐냐? 사형이냐 무죄냐 무기징역이냐? 무기징역이거든. 근데 그 사람 의도가 있었냐? 의도 없었지. 전혀 예상도 못한 거지. 솔직히 이거 따지고 보면은 세월호 선장은 뭐 과실로 가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400 몇 명 애들이 죽었는데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까 무기징역으로 빠진 것이야. 사실 그 한두 명 정도였다면은 그는 과실로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 지금. 마지막에는 지가 자기 혼자 빠져나와 버렸잖아. 행해야 될 걸 하지 않았잖아. 부작위 살인도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 얘기 보면은 형량이 이게 제목이 엄청 길어. 뭐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작위 살인은 뭐해 플러스 뭐해 플러스 뭐 플러스 뭐 플러스 해가지고 쫙 답하니까 무기징역이 되는 거지. 근데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사형은 아니었지.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 아버님이 혹시나 법조인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